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렬 상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실질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지금 만나시는 분들이 삼성, 반도체, 그다음에 그 에너지 쪽,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쪽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나 그 반도체 쪽이 가장 유망할 것이고 자동차 쪽에 2차 전지 이런 쪽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고 또한 그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어느 생산 기지화하는 데 있어갖고 도움을 확실히 받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섹터가 유망하겠죠. 좀 주가가 어저께 최근에 며칠 사이에 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의 흐름이 좋은데 네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풍력도 좋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열어보면 많은 분들이 좀 네. 회의적으로 말씀들을 하셔서요. 왜 회의적이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 지금 이제 글로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길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공급망 이슈가 되니까 중국에서 공급망 이슈 되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그 태양광을 만들잖아요. 태양광을 하면은 각종 소재나 그 장비 같은 게 중국에서 와야 돼요.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하는 데 있어 풍력이나 태양광 하는 데 있어 갖고 중국에서 관련되는 제품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들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 영향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서유럽이 이제 그 러시아 관계를 궁극적으로 올해 말까지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천연가스라든지 그게 빨리 되면 될수록 거꾸로 신재생에는 더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서유럽 유럽 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죠. 뭐 헝가리랑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서는 우리 석탄, 석유, 그 천연가스 못 끊어요. 유예 주세요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알력이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방향은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신재생에 가야 되고 유럽도 석유 의존도라든지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 원자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독일도 다 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고통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마무리되고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내년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요? 주가가 지금 올해 얼마만큼 반응하는 것은 이런 센티를 보면서 가니까 이제 수치로 확인되는 건 지금은 확인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진짜 숫자가 나오고 있는 반도체 섹터. 네, 그러니까 거기 먼저 움직이는 거죠, 쉽게. 사실은 또 한국은 삼성전자 의논이 많아서 주가가 7만 원이 내려갔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나스닥이 지금 요즘에도 계속 안 좋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요즘은 참 미약합니다만 아웃퍼폼 하고 있잖아요. 미리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도. 근데 마침 또 바이든도 이렇게 오고 지속적으로 아직은 잘 못하지만 파운드리라든지 메모리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냥 버틸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어요.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6만 5천 원이면 언제든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사가지고 얼마나 기다리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삼성전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포트폴리오 삼성전자의 우리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립 정도는 가져가면서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니까 중립 갖고 약간 오버오버 했는데 6만 원 중반 됐을 때가 그런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포트를 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굳이라는 표현을 몇 번 드렸던 거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장이 2,500 내려가 다시 올라올 탄력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차라리 2차 전지가 더 크죠.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아니면 자동차가 더 클 수도 있고 보시면은 오늘도 자동차가 더 아웃퍼폼 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상대적인 건데 일단 장을 받쳐주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그 바이든이 와가지고 신재생 또 이 반도체 할 때 넘버 나오고 주가 미리 빠지고 소외 받았는데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측면에서 그런 안정 측면에서는 장을 받쳐주는 힘이 되니까 여간에서 다시 또 2,550, 2,500 안 갈 거야라고 버티는 핵심 요소가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삼성전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밸류에이션상 너무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부각이 됐지만 굳이 이 종목을 투자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그 이상의 아주 많이 빠진 것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이외의 구조적인 성장에 따른 기존의
그 10만 원 넘보던 그 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올해 내로 봤을 때는 미국의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을지 모르고 코스피 밴드 말씀드릴 때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 어제 보니까 내년에는 1%대로 내려간다 그러고 대한민국하고 올해랑 비슷해요, 2%. 예. 우리도 1%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가능성까지 있게 되면 내년도 포캐스트가 잘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너무 많이 빠졌는데 내년 기준으로 어닝이 좋아야지 많이 올라가 룸이 생기잖아요. 그 룸이 뭐 상당해야지 다시 9만 원, 10만 원 바라보는 건데 아마 올해 가을까지는 최소한 내년도에 그 비저빌리티에 대해서 네. 와우 할 정도의 그 익사이팅은 없을 거예요. 예. 이렇게 경제 성장 2%, 1%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진짜 리세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반응해가지고 된 상태에서 다시 보는 거니까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9월, 늦으면 내년도 한 2, 3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9월 가을에서 내년도 초겨울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진짜 삼성전자 어닝을 내년 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 목표 주가가 진짜 8만 원이 맞는지 네. 11만 원이 맞는지 되겠죠. 저는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7만 원 후반 이상 못 본다. 그러니까 지금 잡아도 그 이상은 못 보는 건데 그것만 해도 땡큐다. 그러면 들어가서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저도 보는 겁니다. 같은 뭐 사견입니다만 저도 같은 의견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방송에서 말씀하시기 상당히 쉽진 않으실 텐데 그래도 쉽지 않지 않은데. 쉽지 않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 정말 솔직한 물론 제가 말씀. 틀릴 수 있습니다. 매우 맞는 건 아닙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의 목표가를 보기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기술적인 반등으로 7만 원 정도 선에서 시장을 지지해 주는 것. 잘하면 7만 원 중반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더 안 떨어지고 시장을 받쳐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는 정도의 톤으로 의견을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짝 얘기해 주셨던 2차 전지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은 더욱 기대할 수 있다. 저희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 부각되고 있다면서 2차 전지 관련 안에서도 모든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저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은 또 주가의 탄력성이 좋은 것이 평택 공장 바이든이 같이 방문하면서 보면 이제 관련한 소부장 주식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또 직접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좀 그렇게 차별화해서 봐도 괜찮겠습니까? 소부장이라는 게 좀 애매한데요. 소재에 들어가고 장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참 동안 작년 말에서 올 초까지 소재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장비가 더 나아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소재는 덜 빠졌고 그래서 그 개념도 맞지만은 미리 빠졌지만은 스트롱한 게 있는데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후공정 장비 업체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더뎌요. 근데 꾸준히 매입이 될 수밖에 없는 주식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둘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는데요.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인데 이제 하이닉스가 장기적으로 많이 붙고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 중심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반도체를 나중에 뒷단에서 패키징해주고 일부 테스트도 해주고 주로 패키징을 하지만 앞으로 테스트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밸류에이션 뭐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PI 10배가 훨씬 넘으니까요. 한 15배 이상 될 건데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공정, 앞공정이라고 그러죠. 반도체 투자한다면 앞공정 막 투자하잖아요. 그게 조금 밀어줘서 단 게 없어요. 뒷단이기 때문에 여간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흑자가 30% 나던 게 10% 된다. 이런 식으로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한 후공정 투자는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아웃소싱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 수혜주가 SF 반도체하고 하나마이크론인데 하나마이크론은 많이 알고요. 지난 10월부터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 못 얻고 가고 있는데 좀 기다리면은 한 가을쯤 되면은 나중에 시세를 분출할 것이고 왜 가을 되면 내년도 그림이 확실히 보일 거거든요. 그 가능성은 거의 95%이기 때문에 좀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SF 반도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어요. 덜 알려져서 지금부터 매입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매우 작은 주식인데 턴어라운드 주식이 있어요. 적자에 석자 전환되는 지금 후공정 패키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들어가거든요. 윈팩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커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고 제가 제일 최근에 리포트 썼는데 아마 참조해 보셨는데 지금은 거래가 워낙 없어서 그런데 천천히 매집하시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돼 있고 주인도 작년 12월에 바뀌어서 좀 스트롱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그리고 윈팩까지 살펴봤는데
저희 지금 앞서 이제 사실 종목별로는 투자할 만한 그런 구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에는 좀 걱정스럽다.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 그걸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질문들이 올라오셔서 네네. 저희 코스피 밴드에 대한 질문과 함께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캔디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전제는 리세션이 온다는 건데 그럼 리세션이 온다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리세션 가능성 얼마나 보시냐? 수영하님께서도 그리고 앞서 천수경님께서도 지수가 더 반등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결국 지금이 저점인가요? 아니면 단순 반등인지,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제대로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시는 건 여전히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가 그렇죠.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갑자기 시장은 오르고 있지만. 자, 코스피 상단 정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상단은 예. 비저빌리티가 내년까지 제가 볼 능력 없어요. 예. 지금 7월 정도. 비저빌리티가 내년까지 볼륨이 볼 없다라는 륨도 것은 없고 한국말로 그렇게 뭡니까? 가시성 예. 얼마까지 네가 보느냐 하면은 내년 초까지 아까 막 삼성전자 내년도 포캐스트를 안 믿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지금 투자 의견을 안 드린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저빌리티 전체적인 장에 대한 비저빌리티는 길어야 9월. 한국의 시장에 대한 가시성이죠. 가시성 9월. 그건 예. 어떻게? 짧게 보면 7월입니다. 그게 미국의 그러니까 FOMC가 예. FOMC가 지금 6월 달 6월 중 15일, 7월 26일 두 번의 FOMC에서 금리 인상을 50bp씩 한다는 게 거의 90% 확률이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주가에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미국의 FOMC가 9월 달 다음에 미팅인데 그 사이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6월,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걸 어떻게 경제가 흡수하는지를 바라보고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역으로 말하면 지금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기 리세션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주식시장의 바텀은 여간에 잘 안 빠질 거예요. 거의 95% 반영돼 있어요. 바닥은 찍었다. 네, 그러니까 바닥은 찍었다. 6월, 7월 금리 50bp 인상은 거의 95% 이상 찍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9월 달에도 혹시 50bp를 계속해야 되거나 아니면 혹시 7월 달에 75bp를 해버리면 어떡하나. 그 확률이 지금 25%밖에 없지만은 그거에 대한 미련이 아니고 걱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 확률이 장을 한번 5% 더 빠질 우려가 있는 때문에 2,550을 바닥으로 제시를 저번에 했던 그 저점인데 그거를 떼기에는 여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이 한 8월, 9월 달 여름 지날 때까지의 비저빌리티는 2,550에서 희망을 좀 섞어서 희망을 섞어서 2,750. 잘 안 되면은 2,700. 바닥은 2,550 저번에 했던 거 그 구간에서 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경기 리세션에 대해서는 미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 리세션 경기가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포캐스트는 가장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글로벌 하우스가 최근에 나온 게 1% 중반 정도 내년도 상반기거든요. 그거 정도로 진짜 그 정도로 마무리된다면은 그 예측이 시장에 반영되는 게 10월에 반영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전히 바닥은 2,550이 될 것 같고 상단은 경기 리세션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아마 상단을 2,750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내년도 봄까지. 그래서 지금 내년도 만약에 1.5 경기 리세션 마이너스가 되면은 2,750 못 가고 만약에 경기 리세션까지 안 오고 한 1% 정도 성장으로 완화되는 게 되면은 그러면 2,750 정도를 타겟하는 정도로 올해 말 내년 초 요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일단 시장의 바닥은 지지했다. 바닥은 확인했지만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아무리 있습니다. 빨라도 9월 달.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김장렬 상무님의 포트폴리오가 좀 궁금한데 공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세션까지 아니면 인플레 견뎌낼 수 있거나 좀 버텨야 되잖아요. 버틸 수 있는 거는 1등 업체, 가격 전가할 수 있는 업체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DB 하이텍.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손을 따라 다릅니다. 뭐 삼성전자 하시는 분이 하이닉스까지 하실 필요 없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할 수 없겠습니다만 조금 리스크가 덜하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더하면은 하이닉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DB 하이텍, 파운드리 반도체는 탄탄하거든요. 근데 약점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주식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조정받을 때
안 갈 때 사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SF 반도체 뭐 이런 거, 윈팩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 몇 가지 있는데 2차 전지에서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뭐 LNF 많이 있잖아요.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리튬 난리 나지 않습니까? 리튬 가격,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부품, 핵심 재료 중에 소재가 리튬이거든요. 근데 리튬을 가공하고 리튬을 이렇게 소싱하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포스코 아시죠? 근데 포스코가 그거 철강하는 게 아니고 신 그 사업으로서 소재 사업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얘기인데 그 장기적인 얘기가 아마 투자가들한테 솔솔 아마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분위기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 소재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을 본다면 포스코의 지금 시가총액 한 30조에 거의 대부분을 신사업에 대한 거에 전망에 대한 70% 확률로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상당히 유명하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고 작은 종목으로서는 제가 오늘 리포트 썼는데 대보 마그네틱이라고 우리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소재들 있잖아요. 거기 철이 함유되어 있는데 철을 빼야 돼요. 탈철이라는데 양극재, 음극재 소재에서의 철을 빼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대보 마그네틱이라고. 그래서 이 종목이 PER이 좀 쌉니다. 지금 20배 초반이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한 30% 올랐기 때문에 좀 네. 조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잘 안 보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대보 마그네틱. 최근에 오늘 쓴 대보 마그네틱 저희 리포트 보시면 반도체 그 핵심과 2차 전지에 덜 알려진 주식을 핵심으로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상 기대 있다가 미국에서 좀 경기 후퇴가 되니까 그 10년물 장기차가 떨어지니까 우리 금융주도 조금 올라가다 조정을 받았거든요. 오늘 같은 때 금융주 조금 포트폴리오 담으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금융, 신한지주 같은 거 오늘 같은 날 담아두시면 분명히 포트에서 정확한 역할을 하실 것 같고 나머지 한 종목은 트레이딩입니다. 그 항만 적체되고 그러면 이제 항만 운임 때문에 이슈가 되거든요. 1분기 실적 엄청 잘 나왔는데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인데 펜오션 정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장열 상무의 포트폴리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상상린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열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